안녕하십니까. 오늘 C 언어 5번째 시간 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는 지난 시간에 4강에서 우리가 학습한 변수와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되는 그 기능으로요. 변수와 비슷한데 상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변수하고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변경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하는데 이것이 바로 상수의 특징입니다. 변수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놓고 선언하고 초기화한 다음에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었죠. 근데 변경되지 말아야 할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상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상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상수의 종류, 리터럴 상수와 심볼릭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심볼릭 상수를 쓰게 되고요. 리터럴 상수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써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에 심볼릭 상수의 선언 및 초기화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란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담아놓은 상자, 메모리 공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는 10을 i라는 변수를 예를 들어서 선언을 해놨다 하면 i에다가 어떻게 10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다음에 이걸 i는 어떻게 100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시 i는 10으로 변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데이터의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수라고 그랬죠. 자, 근데 상수는 변수하고 약간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담아놓은 상태예요. 즉, 한번 메모리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담아놨다, 데이터를 담아놨다 하면 그 데이터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상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cons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const를 빼면 이렇게 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와 똑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앞에 const라는 키워드를 하나 넣어주면 이제 num이라는 변수는 1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상수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상수는 리터럴 상수와 심볼릭 상수로 나눈다. 리터럴 상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이런 거 있죠. 1, 3, A, S, T, Y 이런 것들.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문자죠 하나에 이런 게 다 리터럴 함수입니다. 심볼릭 상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num이라는 변수의 이름을 정해놓고요. 거기다가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었죠. 이럴 때 이 이름을 갖다 우리가 상수의 이름을 이걸 갖다 우리가 심볼릭 상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거는 뭘 배워요? 그러면 리터럴 상수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별 그다지 배울 게 없고요. 심볼릭 상수만 우리가 학습을 하면 될 듯 합니다. 심볼릭 상수의 경우 const 및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선언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상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한다. 상수의 이름은 C 언어뿐만 아니라 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의 이름은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변수도 많아지고 상수도 많아지고 코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독성을 나중에 고려한다면 상수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는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한다고 써 있죠. 이게 당연한 말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상수는 한번 메모리 주소를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고 나면 다시는 변경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야지 완벽한 상수 선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수라 하면 심볼릭 상수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상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리터럴 상수와 심볼릭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리터럴 상수와 심볼릭 상수로 구분할 수 있음. 리터럴 상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문자 또는 문자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A, AB, L, 그 다음에 1, 9, 5, 1.2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문자들을 우리가 리터럴 상수라고 합니다. 심볼리 상수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와 똑같이 변수명 정해주고 그 변수명에 들어갈 데이터를 명시해 줄 때 그 변수명을 갖다 우리가 심볼릭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const 이거는 상수야 더 이상 건들지 마 라고 키워드를 만들어 주고요. 명시를 해주고 다음에 변수 선언하듯이 똑같이 선언을 해줍니다. 단 상수란 거를 명시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문자로 이름은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C 언어에서 심볼릭 상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const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define이라는 명령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컴파일러가 컴파일 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 주세요. 정의를 해주세요. 뭘 정의해 줘요? with라는 이런 변수명이 있는데 이거는 50이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겁니다. height라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100이라는 값을 담고 있는 겁니다. py라는 그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3.14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상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상수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const를 그러면 이제 상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const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변수와 똑같이 선언부가 있고 초기화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치면 어떻게 해요? 변수의 선언부와 초기화 똑같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된 거? const라는 키워드가 플러스 되면 이건 상수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상수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이 있고요. 어떠한 데이터가 담길지 정해주는 자료형이 있고요. 다음에 변수의 이름을 나타내주는 변수 이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고 실제 담길 데이터가 여기에 명시되면서 상수의 초기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define 전처리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전처리기 그 다음에 define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with라는 변수는 50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상수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은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서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항상 동일하게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름은 cons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소스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추가, 새 항목, 그 다음에 이름은 const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맨날 했던 거예요.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있어야 되겠죠. 메인
void 바나는 0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력이 된 사항들이고요. 자, 여기다가 먼저 컨스트 그 심볼릭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 변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컨스트 키워드 이용해서 심볼릭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라는 키워드, 나는 이제 상수로 어떤 거를 작업할 거야, 선언할 거야 라고 명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은 int 정수형을 쓸 거고, 이름은 num이라고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상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num이란 거는 변경되지 않는 데이터 10이라는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는 상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rintf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num을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서식 문자를 이용하고요. num을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Ctrl F5를 눌러서 실제로 num이 제대로 선언이 되어 있는지, 초기화가 되어 있는지 보면 예, num이 있고요. 10이 제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게 변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 const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인데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define 방법이 있습니다. 자, define은 전처리기를 이용하고요. define 키워드 써주고 그 다음에 이름 써주고 그 상수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전처리기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제 메인 함수 밖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define 자, 상수의 이름은 항상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게 일반적인 그 통상적인 관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고 데이터는 50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많이 실수하는데 처음 여러분들이 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코딩을 했으니까 50에서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세미콜론을 쳐줍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비워둬야 됩니다. 이건 전처리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 이전에 메모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마침표 여기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인식하도록 세미콜론을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듯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요. 높이도 있겠죠. 네, 높이는 100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define 이거 뭐냐면 MSG, 메시지죠. 여러분들이 요즘 뭐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요. 스마트폰의 메시지의 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약간 다른데 뭐 그런 깊숙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뭐 본 교육하고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뭐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메시지의 사이즈가 1000개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그램 코딩을 막 하면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때 1000개가 넘어가면 메시지 사이즈보다 숫자가 크면 어떻게 가장 먼저 예전에 들어온 데이터를 날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받는다. 뭐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상수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놓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우리가 원주를 구할 때 파이를 쓰죠. 파이. 그래서 파이도 이렇게 해서 3.14 등으로 이렇게 상수로 만들어 놓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서 애써서 만들어 온 define을 이용해서 전처리기 이용해서 만들어 온 상수를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printf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idth 값
자, width는 정수니까 그냥 D로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높이도 받아볼게요. 높이. 그 다음에 MSG 사이즈. 그 다음에 파이. 네. 자, 파이는 근데 이게 실수죠.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D로 받으면 안 되겠죠. 뭘로 받으냐면 W형 FL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LF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에서 사용한 선언하고 초기화한 상수들을 모두 출력을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똑같이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드 50이 출력이 됐으면 될 것 같고요. 50 출력됐고요. 높이는 하이트는 100이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MSG 사이즈 1000 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3.14 더블형이기 때문에 000 뒤에다 표시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변수하고 똑같은데 한번 저장이 되면 변경되지 말으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상수라고 그러고요. 상수의 선언 방법은 사용하는 방법은 const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전처리기를 이용해서 define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많이 쓰이고 특히 define 같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C 언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고정값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